옐로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매치 휴식기를 가지고 2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이 확실하게 저번부터 좀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자신감 있게 계속 옐로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일단 AI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AI가 아무리 그렇게 개발이 되고 뭐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유의 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팩트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모자라더라고. 많이 모자릅니다. 모자라요. 네, 이게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딱 팔짱 끼고 벌써 이렇게 폼이 올라온 게 처음에 이제 우리의 승률이 좀 낮았던 거는 이런 AI 기술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피해드리고 한 거고 AI 이제 존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얘네 또 AI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못 맞추나 보자 할 때쯤에 이제 우리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 네. 전까지는 그냥 담금질이었을 그쵸. 뿐이고 네. 지금이 시작이다.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명철 정말 말 잘한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AI에게도 2번이나 지금 이겼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박수를 쳐주셨을 거라 믿고. 그렇습니다. 이게 2연승을 했는데 AI 적중이 지금 33%였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난번에 6경기에서 3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명철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우겨갖고 아시죠? 하나 빼기 해가지고 네. 했던 게 틀려가지고 이명철을 좀 믿었으면 4개까지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우겨갖고 원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촉이라는 게 이명철과 같이 있으니까 좀 더러워진 거거든요. 더럽혀진 거거든요. 어떻게 이 촉이라는 게 어떻게 전염이 되고 그랬겠어요? 전염이 되죠. 전혀 그렇지 확실히 않죠. 에이. 지금 인스타에게 전염된 이명철 그리고 이명철 전염된 정승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전염이 이 더러워진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제 깨끗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번에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명철을 조금 더 믿어보는 걸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6경기예요. 경기 수를 늘리니까 그때부터 좀 저희가 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늘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6경기는 꾸준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옐로우도 잘 되고 원투펀치 잘 되니까 이렇게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후! 이게 뭘까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가이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특히 어디서 많이 봤네요. 여러분들 매진 임박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 지금 2021년, 2022년 여러분들 아직 선수들과 팀 바뀐 분위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죠. 바로 이 책 하나만 읽으면 다 해결한다는 거. 바로 누가 저자다? 이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이분입니다. 네.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딱 앞부분 머리 표지에 여기 얼굴 보시면은 다섯 여기 번째 있네. 제가 여기 있죠. 멋있다. 근데 이명철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까지 박학다식하게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건지.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썼고요. 한 시즌 추억하는데도 이 책이라는 게 시즌 단위의 책이 남는 게 되게 있고 네. 그리고 그때그때 궁금할 때 선수를 보거나 팀을 보거나 하면서 좀 쏠쏠하게 킬링타임용으로 읽기도 되게 좋아요. 지식을 쌓기도 굉장히 그렇죠. 좋고. 그러면 이명철 위원이 지금 스폰을 받아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받아왔다기보다는 원투펀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또 브레인스토어에서 원투펀치를 보고 우리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원투펀치를 딱 찌른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옐로우 편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맞추신 분. 저번에 옛날에는 이명철 위원님이 없었을 때는 저랑 시청자분들이랑 대결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저희가 맞추는 경기를 여러분들도 맞춰주시면 제일 많이 맞추신 분들을 위에서부터 뽑아가지고 2분을 드릴 건데 동률이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청자분들보다 더 많이 맞추면 어떡하죠? 그거는 좀 드려야죠. 지금 예감이 본인이 썼는데 본인이 지금 그것까지 지금 네, 아니 욕심을 내고 있어. 이 욕심쟁이야? 그것보단 AI를 지금 2주 연속 이기니까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능멸하려고 그래 지금. 네. 큰일 났네 이 사람. 저희는 이게 배제를 하고 네네. 그 대신 저 이거 좀 탐나거든요. 따로 진짜요? 뒤에서 이렇게 주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요거는 네.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널리 알려야지 이명철 위원님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좋죠. 예,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무엇보다 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 시티 대 첼시예요. 첼시가 지금 4연승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터 시티는 4경기 지금 무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차이가 있죠? 레스터 시티가 백스리를 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나 했었습니다. 맨유한테 이겼고 유로파지만 스파르타크 모스크바한테 이겼고 브랜트포드도 잡았어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브랜트포드는 요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팀들이고 그렇죠.
정작 레스터가 그 이후에 브라이튼, 아스날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여기에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4경기 무승했다는 건 사실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이 3백이 잘 맞는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거지. 여전히 로저스 감독은 좀 불안하다고 봐야죠. 레스터 시티의 선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로저스 감독의 이른바 그 3년차 징크스가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불안한 레스터 시티고요. 근데 레스터 시티한테 약간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난 시즌 첼시를 만났을 때 오히려 2승 1패로 레스터 시티가 우위였습니다. 오, 맞대결에서. 그 중에는 FA컵 결승도 있었어요. 틸레망스의 기가 막힌 원더골이 터졌는데 힐 감독이 만약에 FA컵까지 그때 이겼다면 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레스터 시티가 결승에서 의외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조금 불리한 것 같기도 한데 또 4연승 하다가 또 번리전에서 비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때 번리전이 일단 첼시가 경기력은 되게 괜찮았습니다. 슈팅을 25개나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4개였고요. 골은 1골 들어갔어요. 일단 이거는 뭐 전술이나 어떤 팀의 문제를 떠나서 선수들의 결정력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저 경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때 첼시가 그동안 루카쿠도 그렇고 뭐 사랑니 때문에 좀 아파서 최근에 경기를 못 뛰었던 마운트도 그렇고 네. 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뛰는 선수들이 막 되게 숨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렇죠. 후반전 되니까 지쳐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때 번니한테 역습을 맞으면서 결국 실점을 했었고.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그 선수들 좀 복귀한다는 소식들이 좀 들리던데요? 그렇죠. 루카쿠, 코바치치, 마운트, 베르너의 복귀 가능성이 지금 시사되고 있습니다. 다 복귀하지 못할 수 있어도 이들 중에 일부는 돌아올 수 있다. 번리전과 다르게 완전체 첼시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럼 확실하게 컨디션 떨어지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 첼시가 조금 다시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잠시 4연승 했다가 비겼는데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흐름이 너무 불안하다. 아, 자신 있게 첼시 승을 픽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신 있게. 이번에 좀 자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명철을 믿을게요. 제가 저번에 틀렸으니까. 시청자 이명철을 여러분, 한번.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아, 시청자분들 뭐야. 이명철이야? 그냥 이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근데 몰라요. 요즘에 이명철 좀 올라왔거든.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첼시 승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입니다. 8위 대 3위 경기인데 웨스트햄이 요즘 잘해요. 정말 잘하죠. 네. 단순한 돌풍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권에 계속 경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유로파리그권으로 밀려났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고 지금 순위는 리버풀보다 위에 있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웨스트햄이 이제는 강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웨스트햄 경기를 보면 사실 되게 단순해요. 맞아요. 일단 롱볼 찹니다. 뻥 차요. 근데 그걸 전방에 있는 안토니오가 공중볼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몸으로 최대한 수비수하고 경합을 해서 수비수한테 공중볼이 넘어가도 볼 처리가 애매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세컨볼을 미드필드들이 따내야 되는데 웨스트햄의 미드필드는 소체, 데클란 라이스, 여기에 이 제로드 보엔, 또 포르나이스, 여기에 벤나마 다 활동량이 많고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들이라 세컨볼을 잘 따내는데 유리함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오. 그리고 여기에 압박 능력이 좋고 또 삼선의 활동량이 좋은 라이스와 소우책이 그라운드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많이 뛰면서 세컨볼 따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속공을 마무리 짓고 또 많이 뛰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또 많이 뛰면서 세트피스를 얻어내는데 또 높이 있는 선수들이 큰 키게이를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방점을 찍는데 굉장히 유리함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쉽게 막을 수 없는 축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울버햄튼이 좀 수비가 약하잖아요. 네. 이런 롱볼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안토니오가 코너 코디 그리고 이 맥스 킬먼 여기에 왼쪽은 로망 사이스인데 이 백스리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너 코디가 정중앙에 있는데 코디가 피지컬이나 이 공중볼 싸움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으니까 안토니오가 그쪽으로 계속 몸을 비비고 들어가면 코디가 실수를 범하거나 아니면 코디가 이걸 막아낸다 하더라도 분명 위치 선정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웨스트햄이 이거 놓치지 않고 바로 딱 찔러 들어가는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분들이 확실히 자신이 올라온 게 보이는 게 본인이 막 이렇게 계속 안토니- 뭔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 막 네, 근데 지금 보여 막. 안토니오의 사진 보이시죠? 이 안토니오 이거 진짜 이거 재현하려면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이 우락부락한 그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게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그만큼 요즘에 좀 자신이 확실히 경기를 읽는 능력이 자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웨스트햄 승리를 좀 예측하시는 거예요? 웨스트햄 승리를 예측하고요. 대신에 변수가 있습니다. 오그본나가 주전 센터백이고 팀 수비의 중심이었는데
리버풀전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네. 이 자리를 커투주마의 파트너의 오그본나의 자리를 이제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크레이그 도슨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도슨이 종종 불안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도슨의 폼에 따라서 웨스트햄의 수비 퀄리티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웨스트햄의 약점은 자기 진영 박스 안에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선의 3명이 역습을 위해서 위쪽에 대기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해야 할 때 보면 백포의 4명과 그 위쪽에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소우책 6명만이 박스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맹공을 퍼붓는 팀들한테 숫자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은 백스리를 쓰면서 공격 숫자가 매우 적게 유지되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불안점을 찔릴 만한 요소가 하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오. 이런 상성을 생각하면 웨스트햄의 승리. 이걸 정리하면 승부 예측 참 쉽다 쉬워. 네, 승부 예측 진짜 쉽다. 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정말 자신감이 네. 하늘을 찌르는 거. 아, 지금 이거 제작진들까지 웃어요. 솔직히 이거는 어떡할 거야, 이거. 방금 전에 저도 이거 민망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었는데 쉽습니다. 네. 쉬워요. 쉬워요 그냥. 네, 그냥 약간 쉬워요. 민망해서. 네.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버햄튼을 할 때마다 황희찬 선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직접 중계를 합니다. 네. 네, 제가 중계할 때 황희찬 선수가 또 골들 많이 넣어서 막 이렇게 샤우팅도 하고 해외에서 막 그 울버햄튼 팬들이 공유도 하고 뭐 라우리 메네스가 이렇게 공유도 하고 막 이랬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 자기 깨알 어필까지. 네. 나 진짜 너무 네. 웃겨. 이명철 어떡할 거야 진짜. 놓치지 말아야죠. 오늘 되게 네. 우리 팀들 다 지금 웃기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 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네. 이게 승부 예측이 쉬우니까 이렇게 여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네. 넘쳐. 황희찬은 잘했으면 좋겠지만 웨스트햄이 유리하다. 웨스트햄이 이길 것 같다. 그럼 네. 황희찬이 한 골 넣고 웨스트햄이 이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대에서 와서 바로 골 넣나요? 황희찬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지치지 않는 황소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알겠습니다. 황희찬 골 넣고 웨스트햄 승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볼게요. 리버풀 대 아스널입니다. 이게 지금 4위와 5위예요. 아스널이 언제 이렇게 두 팀이 이렇게 싹 가까워졌는지 아스널이 좀 잘하더라고요, 요즘. 아스널 정말 잘하고 있죠. 최근 리그 8경기 4실점이고요.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에 2020년 1, 2월에 한번 무패를 달린 적이 10경기 무패를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10경기 무패를 그때 달렸었는데 당시는 부임 초였기 때문에 네.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전술이 사실 읽힌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이후에는 아르테타가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경기들 다시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날은 분위기가 참 좋죠. 지금 리버풀하고 아스널하고 승점 2점 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바로 뒤집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리버풀이 직전 경기에서 또 리버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브라이튼전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의 핸더슨이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핸더슨과 그 아래쪽에 파비뉴, 또 그 옆에 왼쪽 미드필드 티아고가 되었건 체인벌린이 되었건 케이타가 되었건 커티스 존스가 되었건 3명의 미드필드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벌어진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상대의 볼 투입과 역습을 허용하면서 역습의 무기력한 모습을 연이어서 리버풀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은 요즘에 아스날이 보면 이선의 스미스로우와 라카제트의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스미스로우와 라카제트가 리버풀의 벌어진 중원 사이 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버풀이 또 부상자 좀 많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지 않나요? 일단 로버슨, 커티스 존스, 제임스 밀러, 사디오 마네, 조던 앤더슨이 최근 1, 2주 사이에 부상이 또 추가가 된 선수들이고요. 게다가 기존 부상자인 페르미누, 고메즈, 케이타, 엘리엇까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부상자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대로면 이 부상자만으로도 베스트 11을 꾸리는 게 가능해진다. 이 얘기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아스날 승리를 좀 예측한다라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게 제가 픽하기에는 좀 망설임이 생기지만 아스날의 승리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승리하면 우리 한의원님 날라다니시겠네 진짜. 저는 이제 우울해지죠. 많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적중률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다 맞을 것 같아요. 야, 너 적중률 좋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명철. 이렇게 하다 이제 또 코가 팍 꺾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무 적중률이 요즘에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난 리버풀 팬인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스날이 이기면 기분 나쁜데?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스날이 이길 것 같아요. 난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이 아스날의 우려점 하나. 리버풀이 강한 압박으로 맞서면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브라이튼전도 그랬지만 강한 압박에 조금 맞았을 때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리버풀은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기사에서는 핸더슨, 로버슨, 마네 정도는 뭐 출전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들 중에 일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팀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문제점이나
그리고 부상자의 공백까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버풀 팬인 임양철 위원님한테 기회를 줄게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승패만 가고 있잖아요. 무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 경기 무승부. 근데 리버풀 아스날이 예전에 그 4대4 나왔던 아르샤빈이 4골 넣었던 그 경기 말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승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경기는 아니에요. 참 강단이 있네. 네. 리버풀 팬이어도 강단이 있네. 아스날 승리. 리버풀 네. 팬한테 욕 좀 얻어먹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대가 되잖아요. 다 모두 제 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스날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준희 위원님이 승리의 외침을 하느냐, 이명철이 승리의 외침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맨시티 대 에버튼입니다. 요거는 좀 난 쉽다고 생각한다. 네. 2위와 11위의 대결이에요. 에버튼도 부상자가 많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맨시티 승리를 좀 많이 예측하지 않을까. 예상하기에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에버튼을 만났을 때 전력상의 우위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에버튼의 관건이 부상자라고 생각해요. 네. 두쿨에는 11월 말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 같고 칼버트 루이는 다음 달 초에 돌아옵니다. 홀게이트는 토트넘전 퇴장 징계가 있어서 이 경기엔 나올 수가 없고 원래 주전 센터백인 예리미나도 지금 의심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력 누수가 여전히 심하다. 네. 돌아와도 에버튼이 조금 맨시티와 겨뤄볼 만한 전력일 텐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기존의 부상자들이 생기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맨시티와 맞대결을 보면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8연승을 했던 기억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사실 이 경기는 조금 너무 쉽게 이 경기를 픽한 게 아닌가. 약간 이거는 예측을 저의 나름대로 적중률을 좀 높이기 위한 픽인 것도 있고 중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홍보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 이명철의 뭔가 이렇게 암흑의 이런 밑에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그렇죠. 욕망의 물결이 승리를, 들어있다. 적중률을 높이겠다는 약간 그런 욕망. 알겠어요. 근데 그 꼭 빅매치들만 하게 되면 우리의 또 지난해차 같은 불상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맨시티 대 에버튼 이명철의 욕망으로 픽한 이 경기 맨시티 승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인테르 대 나폴리입니다. 이게 세리에A인데 3위와 1위의 대결이에요. 양 팀의 흐름이 둘 다 좋아요. 그렇죠. 둘 다 좋습니다. 인테르는 전체 대회 6경기 무패고요. 나폴리는 8경기 무패예요. 근데 나폴리가 숫자는 더 많죠. 6승 2무로 훨씬 더 잘 이겨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저는 나폴리의 상승세가 전반기에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네이션스컵을 갔다 오면 아프리카 국적의 주요 선수들이 후반기 때는 좀 지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전반기 때는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맞대결을 보니까 네. 인테르가 더 좋은데? 3승 2무 1패. 근데 이게 인테르가 지난 시즌의 인테르와 최근 시즌도 전력이 좀 보강됐었던 인테르와 차이가 있어요. 수닝그룹의 이제 다양한 아주 과감한 판매 때문에 전력에 구멍이 생긴 현재 인테르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시모네 인자기의 인테르도 조금씩 좀 뭔가 조직력을 맞추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팀의 퀄리티에서 확실히 나폴리가 조금 앞서는 부분은 있어 보이고 여기에 A매치 기간 동안 스테판 더브레이가 2주 결장 부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리고 주중에 있을 샤우타르전까지 지금 더브레이 선수는 출전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면 인테르는 수비 쪽에서도 불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나폴리를 좀 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안 하고. 무승부는 안 합니다. 이번 승부에도 무승부는 없네요. 네, 지난번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없어야죠. 네. 한번- 이게 다 이게 촉이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요 이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있었대요. 밀란. 예. 코에 걸면 코발, 입에 걸면 입에 걸. 이 사람 사기꾼이야. 여러분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되겠어. 예. 진짜 사기꾼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뭔가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예.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대 나폴리. 나폴리 승리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거는 또 K리그예요. K리그가 또 A매치 시기 이후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데 손FC 대 전북현대를 픽했어요. 왜 이 그렇죠. 경기를 픽했어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북이 울산전을 3대2로 이기면서 승점 3점 차로 지금 1위에 올라 있고 울산이 2위예요. 근데 전북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승에 대한 이 캐스팅 보트를 좀 쥐고 있다. 우승에 대한 확실한 유력한 기회를 쥐고 있고 이 수원 FC전을 이기면 전북의 우승 가능성은 배로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참 이상하죠. 네. 파이널 라운드만 되면 전북이 진짜 이상한 기운들이 있나 봐요.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 이상한 기운이 있어. 그렇죠. 왜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에 라운드만 가면 저는 현장에 진짜 많이 갔잖아요. 그 우승할 때의 그 모습도 진짜 많이 봤는데 울산이 다 이기려고 할 때 꼭 마지막 경기 막 마지막 경기 남기고 막 이렇게 울산이 결국에는 넘겨주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아 진짜 뭔가 기운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북이 그렇죠. 이상해요 요즘에. 2013년에는 그 마지막 라운드 포항전 이전의 경기가 부산 원정 경기였어요. 근데 그때 김신욱 선수가 경고를 받았던가 그래서 포항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경기 부산전도 결국 못 잡고 거기서 이제 굴러간 이 나비 효과가 결국은 마지막 포항전에 아쉬운 패배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라이스에서 분명 고꾸라지는 팀들이 있고 근데 어쩌면 지금 승점 3점 차지만 전북이 이 경기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힘을 잃고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리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쵸?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써놓은 걸로는 전북이 승리를 써야잖아요. 결국 이 기운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근데 나도 솔직히 믿어요. 전북은 뭔가 K리그 1에서는 확실한 우승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기를 네. 갔었단 말이에요. 아, 그쵸. 울산이 승리할 것 같은 그 마지막 경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를 울산 쪽으로 안 가고 전북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이 승리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위중의 미를 거두겠거니 했는데 거기서 승리의 축포가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느꼈죠. 진짜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아, 근데 이 경기를 지게 되면 되게 곤란해질 전북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면은 울산 팬들이 눈물을 머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새 감독이 오고 좀 달라진 부분을 기대했는데 맞대결에서의 어떤 차이는 결국 김상식 감독이 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볼만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 울산 팬분들의 시선도 울산과 제주 경기에 앞서서 이 경기에 좀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킥오프 시간도 오후 2시니까 맞아요. 역시 요주의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수원FC가 최근에 힘을 좀 잃었어요. 4연패입니다. 네. 울산, 광주 또 한 번 만난 울산, 대구에게 연패를 당했고 무려 11실점을 허용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올 시즌 김상식 감독의 전북이 김도균 감독의 수원FC를 잡은 적은 없네. 한 번도 없었어요. 오. 1승 2무로 오히려 수원FC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 맞대결에 어쩌면 전북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에 픽을 할까 하다가 살짝 다시 생각해서 전북의 승리를 골랐습니다. 수원FC의 동기부여에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승권 경쟁 그리고 지금 포항까지 그렇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만약 포항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리그 3위를 해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FC 상황에서는 순위권이나 지금 전력 그 전적을 봤을 때 리그 마지막 잔여 일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게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부진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 경기에 아무 말도 못 하겠다. 아무 말도 얹을 수가 없어요. 뭘 픽해도 네. 팬들이 속상해할 것 같아. 저는 전북의 승리로 일단 리그에 유리한 고지는 전북이 왠지 점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해줘요. 전북 승리라고. 난 얘기 못 하겠어요. 전북 승. 이랬는데 또 모르니까. 네. 아 그쵸 모르죠. 네. 엄청 지금 뿜뿜했는데 갑자기 이명철이 이번 2연승을 끝으로 마감을 할지 2연 승이라고 하긴 뭐하다. 2연 뭐라 하죠? 승승장구를 마감을 할지 네. 아니면은 이연 어떻게 문어. 될지 네. 그렇게 이연 될지 문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6경기에서 이렇게 또 무승부 없는 경기를 계속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자신 있나요? 무승부를 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댓글에서 무승부를 제일 많이 외치신 분이 이 책을 받아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알고 보면 알고 그럴 보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북도 알고 보니까 수원FC를 픽하면 그렇지.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댓글에. 왜 요즘에는 시청자와의 대결 안 하냐. 재미없다. 뭐 이명철이 와서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시청자 대결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대결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픽을 직접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책을 갖고 싶으면 써봐! 써봐!